2021년 2월 초 현재 워크호스 주가가 신고가를 낸 기세로 계속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혹시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차분하게 임하는 게 좋겠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워크호스 리스크 1, 2 이런 제목의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 리스크 1 영상에서는 공매도 증가 그리고 아크 Q ETF에서의 매도 이런 걸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곧 있을 실적 발표에서 어닝 미스가 날 수 있다 이런 소식, 그리고 USPS 납품 경쟁 업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지막으로 이 워크호스가 소재한 오하이오주가 경쟁 업체가 소재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유니온 이런 게 약세인 지역이다, 이런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사항 중 우선 실적 발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닝스 위스퍼스 사이트를 열었고요. 여기서 워크호스 티커를 치면 일단 실적 발표 일정 자체는 다음 달 12일이다 그렇고요. 이 워크호스 회사의 전년도 2020년 12월까지의 4분기 레버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전망. 자, 컨센서스상 EPS는 요 괄호는 뭐 적자를 의미하니까요. 주당 0.12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런 건데요. 여기 어닝스 위스퍼스에서 보기에는 그보다 적자폭이 좀 더 커서 아마 주당 마이너스 0.20달러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어닝 미스죠. 뭐 어닝 미스라는 말 자체가 좀 무겁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다만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크호스는 지난 분기 3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도 컨센서스상 예상치는 0.11달러의 주당 로스 손실 이렇게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더 큰 0.78달러 정도의 로스를 발표했던 거고요. 참고로 그때는 뭐 어닝스 위스퍼에서는 그 적자 폭을 주당 0.1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 봐줬던 상황이죠. 이 워크호스는 사실 지난 3분기뿐만 아니라 그 전 2020년 2분기에서도 어닝 미스를 기록했고요. 뭐 그 앞전 2020년 1분기는 어닝 비트, 자 컨센서스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역시 그 전 2019년 4분기에서도 어닝 미스가 났었어요. 뭐 그런데 다만 보통 어닝 미스가 나면 지금 한참 실적 발표 시즌에 미국 주식들이 어닝 미스가 난 경우에 상당히 뭐 주가 하락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워크호스 경우에는 어쩐 일인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적자를 발표한 그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서 긴 양봉 캔들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날 하루 상승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여러 날에 걸쳐서 랠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그 직전까지 이렇게 상당히 긴 기간, 이건 아마 나스닥 등 미국 증시 상황이 큰 조정을 받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여튼 이렇게 긴 하락을 이어오다가 반등하는데 반등하는 그 시점에 여튼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어닝 미스 낸 발표를 한 그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랠리가 이어졌다. 뭐 이런 부분도 참고는 해야겠죠. 워크호스 리스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영상, 그 두 번째 꼭지인 USPS 납품 관련 경쟁 업체들의 상황, 그리고 세 번째 꼭지 유니온 관련 내용은 이 슬라이드를 놓고 함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회사들 이름들보다 그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더 잘 보이게 해놨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이 지역적, 정치적 측면을 상당히 고려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특히 워크호스의 경쟁 업체들이 소재한
이 미시건, 위스콘신 이 두 주는 민주당에게, 바이든에게 매우 특별한 곳들이죠. 바로 지난해 연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이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를 매우 근소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지역들이죠. 위스콘신, 미시건 다 그렇고요. 이 CNN에서는 플립으로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따로 잘 보이게 표시해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리조나에 바로 니콜라가 소재하고 있고요. 조지아에는 한국 국적의 자동차 회사인 기아가 있고 그 옆 엘라바마의 현대 자동차와는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하죠. 당초 USPS에 차량을 납품하겠다 도전장을 내민 업체가 15곳이나 됐다고 하니까 최종 캔디데이트 된 이 세 업체 내지 컨소시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워크호스는 갈수록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더 모틀 프레실린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쉽게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이 기자는 뭐 경쟁 업체들과 워크호스 나란히 열거한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f I were gambler, 그러니까 만약에 도박사라면 아마도 나는 내 돈을 이 해당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중량감 있는 업체인 포드나 오시코시 쪽에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워크호스가 이들의 승리 가능성을 상당히 깨부순 상태 같다. 특히 이 홀스플라이라고 불리는 워크호스만의 그 배송용 드론 시스템 거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만약 그래서 USPS에 워크호스가 차량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든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식보다도 오히려 odds on bet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아웃퍼폼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9월 기사니까 실제로 이 기자의 전망대로 해당 기간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하고 올 초까지 테슬라 주가 수익률을 훨씬 능가하는 수익률을 지금 워크호스가 보여줬죠. 이 기자가 워낙 워크호스에 푹 빠져있기 때문인지 다른 경쟁 업체들 특히 이 미시간의 모건홀슨과 터키의 카산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특히 카산의 경우에는 겨우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전한 전기차를 만들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조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니온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미국산 부품 50% 이상을 사용해서 만든 전기차여야 한다 그런 조건을 생각해보면 이 터키의 카사는 사실 조금 이 경쟁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 USPS 또는 바이든의 행정명령 내용대로 연방 차량을 다 전기차로 바꾸는 이 큰 사업에서 카산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로서 장기적으로 이 카산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하는 그런 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 카산 홈페이지인데요. 이 메인 이미지 어떠세요? 저희가 터키를 실제 가보면 특히 내륙 가보면 국가는 세속주의를 채택한 지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특히 어린이 또 여성에 대해서는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보고 합니다만 이 칼산 홈페이지는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어린 여학생 남학생들이 있는 사진을 이런 워딩 그러니까 모던 세이프티 이 터키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해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이미지를 구성했는데요. 이런 무형의 가치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내는 이런 차량들 보면은 어쩌면 칼산이 터키에서는 테슬라 저리 가라 할 그런 역할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 보이는 건데요. 사실 칼산의 차트는 더 훌륭해 보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파동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정말 보고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파, 3파, 조정 4파, 그리고 5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마침 딱 고점에서 살짝 뭔가 정리에 들어가는 그런 국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지금 주봉이어서 파동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여튼 이 거래량이 이렇게 딱 나와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박자를 딱 맞춰가면서 진행되는지 정말 놀랍고 좀 부러워 보이는 그런 차트고요. 앞으로도
여튼 이번에 카산이 터키 국적 자동차 회사로서 EV 기술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겠습니다만 USPS 미국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뭐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는 그 점이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카산과 컨소시엄을 이룬 미시간의 모건 올슨이라는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뭐 푸드트럭 등 다양한 용도의 이제 특수 용도 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굉장히 다채롭죠. 그리고 요즘은 아마 이런 워크인 밴 이런 컨셉으로 좀 세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여가지고요. 뭐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혹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감염병 사태 이런 게 좀 정리가 되고 혹시 푸드트럭도 뭔가 전기차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움직임, 그런 무브가 일어날 경우에 뭐 그거 자체가 또 신박한 사업 아이템이 되어서 이 회사가 IPO 할 경우 또 인기를 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이름만이라도 기억해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미시간의 모건 올슨입니다. 좀 전 기사로도 그렇고 뭐 대체적인 견해들이 이 USPS 차량 납품 관련한 워크호스의 유의미한 경쟁자는 포드 오시코시 컨소시엄 정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포드에 대해서 뭐 최소한 제 경우에는 그동안 뭐 GM이나 이런 경쟁 업체에 비해서 EV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조금 늦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뭐 사실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한 20년 전부터 포드는 USPS에 전기차를 떡하니 납품하고 있었고 최근 그러니까 USPS에서 전기차를 대량으로 납품받겠다 이런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전기차 배달 밴 요걸 몇 대 운영해 봤는데 그 차량들이 비록 이제 배달 밴으로 특수 목적에 맞게 가공한 것은 뭐 작은 업체이지만 그 차대 자체는 다 포드에서 제공한 거였더라고요. 새삼스럽지만 그 20년 전 그 포드에서 USPS에 전기차를 납품했다는 걸 알리는 기사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살짝 볼까요? 이제 이 기사인데요. USPS에서 포드로부터 전기 경량 트럭을 납품받는다. 차종은 뭐 레인저 쪽인 것 같고요. 500대를 지금 납품받는 건이었는데 요 아래에는 또 조금 상술한 내용의 아티클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뭐 이렇게 운영할 지역들 캘리포니아니 워싱턴 DC니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참 옛날 일인 게 맞다 싶은 게 전기차 그 충전을 이제 밤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고 전기 서플라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밤에 충전하면 그 수요를 좀 경감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USPS에서는 그때 이미 한 6,000대 정도 이렇게 확대해서 전기차를 운영해 볼까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역사도 역사려니와 사실은 포드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USPS 전기차 납품 업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최근에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그제 CNBC에서 포드 CEO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건 물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다른 이슈 때문에 성사된 인터뷰이긴 했지만 마침 또 그 전날에 있었던 이 포드의 전기차 시대로의 큰 전환, 전면적인 전환 관련한 발표 요거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게 사실 이 포드의 그 전기차 관련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인터뷰 자체는 여기 배너에 있는 대로 글로벌 칩 쇼티지 이 건 얘기하기 위해서 성사됐던 모양인데요.
마침 포드에서 이 하루 전에 전기차 생산 관련한 큰 발표를 지금 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로 넘어가는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무려 22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24조 원 정도를 전기차 생산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앵커가 뭐 질문도 하고, 지금 보면 포드가 미국 전기차 업계에 있어서 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더 플레이어, 그 인더스트리를 계속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당부의 얘기도 좀 하는데요. 이 CEO 짐 팔리, 이분은 그에 또 화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F150 같은 트랜지밴, 그다음에 또 머스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전기차로 생산할 어떤 그런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어본 뭐 이런 데다가 바로 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포드 같은 이런 큰 규모의 회사가 이런 큰 돈을 들이면서 마치 워크호스가 그런 것처럼 뭐 USPS 우체국 배달 차량 이런 거 납품 이런 거에 연연해서 뭐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는 게, 어쨌든 지금 USPS권 관련해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의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지금 바이든의 행정명령 직후에 마침 포드에서도 이런 큰 내용의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게 워크호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뭐 관심이 더 커지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업체는 포드와 한 컨소시엄을 이룬 오시콧입니다. 위스콘신에 있고요. 이 홈페이지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중대형 장비, 또 이런 군용 차량, 소방용 차량, 이런 특수목적 차량들을 만들어 오면서 상당히 이제 내실 있게 회사를 잘 키운 것처럼 보이고요. 최근 배당을 이제 지급하고자 한다. 이 오시콧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이제 내실이 튼튼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까지 지급하게 되니까 뭔가 흥미를 일으킨다. 이런 제목의 이제 기사가 난 거고요. 실제로 옆에 이제 이 어닝 표를 보면 최근 4분기 동안 뭐 한 번은 컨센서스 충족, 그리고 나머지 3번은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하는 이런 실적을 발표했고, 흐름상 또 뭐 배당까지 이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올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게 뭐 전기차 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이런 기사가 이제 떴죠. 오시콧이에서 마이크로베이스트하고 협력 관계를 맺는다. 전기 차량 이제 생산에 뭔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그런 정도 될 텐데요. 이 내용은 오시콧이에서 마이크로베이스트에 이제 투자하는 형식으로, 뭐 투자의 방식이나 규모가 여기 하단에 있습니다. 사실 요만한 정도의 규모로서 이 파이프 형식으로 투자한다 라는 거고요. 뭐 배터리 공급 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마이크로베이스트랑 같이 협력관계 맺고 안정적으로, 그래서 배터리를 공급받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배터리를 이제 공급받는 그런 내용이라면 포드가 뭐 전면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비전을 낸 거에 준해서 오시콧이도 그런 행보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USPS 그 차량 납품 입찰 관련해서 워크호스
뭐 이런 좀 역사도 짧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가 움직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큰 어떤 행보들을 지금 포드하고 오시코시에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그 워크호스를 향한 그런 리스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마이크로베스트 이 회사는 우리나라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회사죠. 왜냐하면 최근에 마침 여기 있네요. 제가 검색을 했었는데요. THCB, 그러니까 투싼 홀딩스 컵인가요? 여기 통해서 상장한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주가가 최근 크게 오른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마이크로베이스트가 주말에도 우리나라 그 뉴스에도 등장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중국계인 분들이 세운 회사고 미국 남부지방에서 지금 뭐 미국 전역으로 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베이스트 관련 뉴스들을 또 보면 사실은 그런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가 뭐 부지기수로 많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시코시에 이 배터리 납품하는 게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뉴스로 보입니다. 세 번째 꼭지인 이제 유니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앞부분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여기 색깔을 제가 지금 민주당을 상징하는 뭐 파란색, 여기는 뭐 공화당 쪽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붉은색 쪽으로 구분해서 표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 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 미시간, 위스콘신 이쪽에서 아슬아슬하게나마 바이든이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를 이겼던 게 사실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요인으로 보는 게 UAW 바로 이 단체입니다. 이 UAW에서 A는 뭐 오토모빌, 에어로스페이스, 애그리컬처 뭐 많이 잡다하게 써놨는데요. 실제로는 이 오토모빌, 뭐 오토메이커 자동차 제조사들에 종사하는 W, 워커스 그들의 이제 연합체, 뭐 단체 여기는 유나이티드라고 했는데 뭐 유니언인 셈이고요. 이게 뭐 여러 직군, 여러 회사를 다 아우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 기반이 미시건, 그 중에서도 디트로이트, 사실은 그 중에서도 GM입니다. GM. 지금 이 게이트 페이지에 GM 뉴스 꼭지가 이렇게 같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걸로도 알 수 있듯이 또 사실은 디트로이트 지도를 보면 이 UAW 이 사무소하고 GM의 또 주요 어셈블리 조립 공장하고 바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UAW가 곧 뭐 GM 그리고 난 이제 또 GM 바로 옆에는 포드 어셈블리 공장도 있죠.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의 두 전통 강호 GM과 포드 이 두 회사가 이 UAW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걸 텐데요. 자, 여기 바로 있네요. 이게 지금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 UAW의 초대를 받아서 이쪽에 와서 지금 선거운동 하는 상황이고요. 이 뒤에 있는 차들 다 GM인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4년 전에 있었던 대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나왔을 때 이 UAW에서 지도부는 형식적으로나마 민주당의 또 힐러리 캠프에 지지를 이렇게 약속했지만 사실 그 조합원들이 사분오열돼서 표가 결집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UAW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행동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던 건데요. 그게 그리고 이 지역 이른바 러스트밸리 특히 이제 미시간 이쪽에서 힐러리가 지는 요인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년 뒤 대선에서 이 바이든은 이쪽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거고 그 창구가 당연히 UAW가 됐던 건데요.
요렇게 지금 위키피디아에 와서 이 UAW의 역사 등 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GM뿐만 아니라 당연히 디트로이트에서 이렇게 포드하고도 이제 뭔가 역사를 같이 해온 그런 내용 볼 수 있는데요. 이 디어본이 바로 좀 전에 지금 포드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한 바로 그 디어본일 것 같죠? 자, 이 UAW가 긴 역사를 가지고 21세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제 성장해오는데, 자, 중간에 보면 뭐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 노동자들하고도 같이 조인할 시도를 했지만 그게 이제 불발된 상황,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컨대 미시건, 위스콘신 이 지역, 자, 그러니까 포드, 뭐 오시코시 이 회사들이 있는 그 지역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 UAW가. 그런데 최소한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이 안에서는 엄청난 영향력, 엄청난 그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번 대선에서 그걸 한번 크게 보여준 거죠. 왜 자꾸 정치적인 얘기 길게 하냐고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 자, 전기차는 전기차 돼, 이런 전기차여야 한다라고 붙인 조건, 두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제1요건이 뭡니까? 유니온 소속 워커스, 유니온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노동자가 만든 차여야 한다라는 거고, 이건 다른 두 조건과 달리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 부품이 50% 이상 다 미국산이어야 한다. 그 50%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카운팅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니언 가입 노동자가 만든 차여야 한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UAW가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미시건, 위스콘신, 여기 소재하고 있는 이 포드, 또 오시코시, 그 둘의 컨소시엄, 여기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이것은 워커스에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오하이오, 뭐 유니언, 레이버 이런 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오하이오는 가장 최근에 있는 뉴스가 뭐냐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도 노동자 만들게 해줘 라는 운동을 이 추운데 길에 나와서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정말 유니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니온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지역에 워커스가 있다 이런 거여서 바이든 행정명령에 붙어있는 첫 번째 조건을 과연 그 지역에 소재한 워커스가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큰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 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